명확하면은 특별히 해석할 거 없는데 조금 애매할 때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법률행위 해석한다는 것은 법률행위 안에 의사표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의사표시 해석하는 거예요.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의사표시는 뭘로 이루어졌는가? 의사와 표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효과의사라 하고요. 요거는 이제 표시행위다 이렇게 봐요. 요거 밝혀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 효과의사가 역시 두 가지로 구분돼요. 본인 기준으로 효과의사면 진위라고 진위. 상대방 기준으로 하게 되면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렇게 불러요. 본인 기준으로 하면 내심의 효과의사라고. 결과적으로 요 두 개가 문제예요. 요거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적 해석. 요거 알 수 없으면 요거 기준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방법이 규범적 해석. 법관이 보충해 주는 거는 보충적 해석에서 간단한 거고요. 자, 규범적 해석은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표시상 효과에서 요걸 잘 모를 때입니다. 요거 잘 알면은 요대로 하면 되니까 이거 문제 삼을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55페이지에 2번 봐보세요. 2번. 2번에 보면 법률행위 해석 대상이라고 이렇게 제목 붙여놨잖아요. 거기 보면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를 탐구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하는 것이다. 이건 너무 줄여놓은 거예요.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 요거예요. 표시상 효과의사. 이 부분은 앞부분에 요게 생략되어 있어요. 이게 알 수 없을 때는 이게 아니고 이거다 이 말이에요. 문장을 조금 생략해도 너무 생략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1번에 그 밑에 1번 자연적 해석에는 1번 보면 표의자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서 표시된 문자 또는 언어의 의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표의자의 진위 즉 갈로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심적 효과의사를 밝히는 것 요게 자연적 해석이에요. 진위를 밝혀나가는 것이다. 여기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갈로 3번에 제목이 뭐 있습니까? 오표시 무해의 원칙. 오케이. 오표시 무해의 원칙.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 꼭 주의해야 되는데요. 간략하게 할게요. 갑과 을이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됐는데 지번의 착오를 일으켜서 Y 토지가 표시가 되고 이게 이전 등기까지 되었다. 되시나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병에게 또 매도까지 되었다. 이까지 갈 수도 있어요. 팔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사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X 토지에 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X 토지에 합의가 되어 있고 X 토지에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되시나요? 그러니까 합의가 되는 대로 해석하니까 무슨 해석입니까? 당사자의 내심 의사대로 그대로 하는 거니까 자연적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지분의 착오를 일으켰다. 요거는 잘못 적었다 뜻이에요. 오 표시 잘못 오 표시를 잘못했다. 그럼 이거는 민법 109조 취소할 수 있는 착오이다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착오입니까? 표시를 잘못한 겁니까? 이 글자에 다 넘어가요. 착오라 하니까 그냥 취소할 수 있는갑다 이런다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면 못 돌아온다니까. 지분의 착오를 일으켜 이 문장 나오면 아, 표시가 잘못되었구나. 끝. 취소할 수 있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건 안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합의가 되어 있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꾸 낸단 말이에요, 이 말을. 그럼 Y 토지가 잘못 표시되었고 결과적으로 O 표시 이전 등기되었다. 갑은 X 토지 주기로 합의했습니까? Y 토지 주기로 합의했습니까? 그렇죠. X 토지 합의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Y 토지 합의 있다 없다? 없죠. Y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사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걸 물권 행위가 없잖아요. 이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하는가? 원인무효 등기. 등기는 넘어갔는데 소유권 없는 등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병에게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선의의 병에게도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을까요?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제일 마지막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 공부를 서너 번 하고 나면 선의자는 다 보호되네 이렇게 외웠거든. 근데 여기서 아니거든 또. 그럼 이런 게 어렵단 말이에요. 진짜 이런 부분이 시험 잘 나오면 되고요. 요거 나오면 거의 요 이야기 그대로 나온다니까. 그러면 문장 만들기 나름이에요. 이제 어른 Y 토지는 등기됐으니까 말소 의무 있다 없다? 어른 Y 토지에 대한 말소 의무가 있다 없다? 있죠. 말소해야지. 내 거 아니니까 줘야지. 그렇게 묻단 말이에요. 갑이 말소 청구할 수 있다나 어리 말소 의무 있다나 같은 말이거든. 제자리 갖다 놔야 되니까. 반대로 어른 X 토지 이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X 토지 합의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묻는단 말이에요. 말을. 그러니까 읽어보고 이걸 풀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도 시험 치는 날 급하게 덜덜덜 떨리면서 그게 힘들다 이 말입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덜덜덜 떨린다는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그 생각이 술술 나와야 되는데 탁 막힌단 말이야. 그게 제일 힘든 거라니까. 그거를 이겨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걸 이겨내야 된다. 이게 시험 잘 나오니까 이 5표시 무효의 원칙 동그라미 1번, 2번 다음 페이지 뭐 기억 니언티그 리얼 요거 다 해도 됩니다. 요거 꼭 읽어 두셔야 돼요. 기억 니언티그 리얼. 여기는 뭐 얼토지라고 되어 있네요. 갑토지, 얼토지 했네요. 자,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번에 동그라미 2번 찾으세요. 의사표시 해석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이 말 나와 있잖아요. 의사표시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적 표시상 효과 의사이므로 표의자가 갖고 있던 내심적 효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내심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서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이 96년 대법원 판례가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를 알 수 없을 때는 요걸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960만 원 매매 의사인데 표시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690으로 표시했잖아요. 요거 시험 그대로 나왔던 사건이에요. 상대방은 진위를 알 수 없다. 그러면 뭐 기준입니까? 적힌 거 기준 해야죠. 그러니까 690으로 계약 체결했다. 그게 답이었단 말이에요. 자, 보충적 해석은 2번 보시면 돼요. 교통사고로 합의금 5천만 원
화해계약 체결했는데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후유증이 생겨서 이때 당사자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약정했을 가상적 의사 금액을 수용해서 예상치 못한 부분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보충해주는 해석이다 말이죠. 이해되시죠? 법률적인 해석 기준은 당사자 의사가 기준이고요. 이것이 불명확하면은 사실인 간섭으로 기준으로 해석하고, 사실인 간섭이 없으면은 민법 규정 가지고 임의법규 가지고 해석하고.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합리적으로 해석해줘라. 되시나요? 그 합리성이 이거예요. 조립, 신의칙. 객관적 합리성. 주관적 합리성이 아니고. 제일 먼저 뭘 기준으로 하라? 당사자 의사. 이게 불명확하면 관습 가지고 해주고, 이것도 없으면은 임의법규로 해주고, 임의법규도 없다? 그러면 뭐 신의칙에 맞게 합리적,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직무 수행해야 됩니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앞에 전자식으로 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뜻이, 그게 사물의 본성, 합리적 이성이에요. 합리적 객관적 이성 되시죠?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법치국가에서는.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뒤에 뭐 1, 2, 3, 4 있는데 참고만 하시면, 자주 나오진 않아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의사표시 이론이 나오는데, 요거는 어디를 보는가 하면 67페이지인데요. 제일 밑에 도표가 있어요.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는 경우가 3개가 있고 하자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일치되는 경우는 논쟁할 게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해결되니까. 근데 이건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 이 말이지. 불일치되는 경우가 민법 107조. 이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 요 내용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원칙적으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되는데, 원칙이 언제냐면 상대방이 비진이란 걸 몰랐고 알 수 없었을 때, 상대방은 전혀 몰랐다. 그러면 그냥 표시된 대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대로 유효한 걸 하자 이 뜻이에요.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요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비진이 표시는 예외적으로 무효다. 왜 무효냐? 107조 1항 단서에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악의 또는 과실이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문을 꼭 보셔야 돼요. 조문을.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 유효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외적으로 무효예요. 이 공부 다 한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그 다음에 108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정이라 그래요. 통정허위 표시. 되시나요?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둘은 서로, 요거는 표의자가 진이 아닌 걸 알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둘 다 짜고 하는 거야. 둘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 공통점은 의사표시 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백구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인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본인이 의사표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무효로 하지 않고 유효한데 중요 부분에 착오고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되시나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 이 말 이해됩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일부러 적어 놓은 겁니다. 요거. 취소할 수 있는 범죄 행위는 일단 유효. 까먹지 말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취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취소 안 합니다. 이걸 뭐라 해요? 추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케이. 요 세 개가 불일치예요. 요 구조가. 어쨌든 이것이 무효가 되었을 때 취소되면 또 무효되거든요. 무효되었을 때, 무효 취소되었을 때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의 제3자에게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안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주장 못합니다. 이 사람 보호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선의 제3자만 보호하는 거예요. 요거 강행 규정입니다. 여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0조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인데 홈 있는 의사표시다. 잘 익은 사과를 딱 뒤집어 보니까 까치가 콕 쪼아 먹어놨더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안 그릴 수가 없네. 이렇게. 이거 내가 70년대 내가 쓰던 건데요. 스티브 잡스가 훔쳐갔다니까. 내 거 가가 아팠다니까. 지가 회사 만들기도 전에 내가 쓰고 있었는데. 진짜. 내가 특허를 안 내가지고 못 이깁니다. 지가 먼저 특허를 내가지고. 요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요거예요. 사기 강박 당했으니까 내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지 않았다. 완전하지 않았다. 되시나요? 딱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정신이죠. 온전치는 않지만 사과다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다만 요거 이제 경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두 사람끼리 사기 강박하는 경우가 있고 제3자가 사기 강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조문이 있다. 어쨌든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요게 틀이에요. 4개 조문 틀이란 말이에요. 빨리 설명하면 이거 설명 다 한 거예요 벌써. 이것도 취소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이 4개 조문에서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 이 말이거든요. 요 조문은 강행 규정이다. 요거예요. 요거. 사건이 많을 뿐이지. 두세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두세 문제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 적게 나올 때는 두 문제. 민법의 핵심 영역이에요. 그 68페이지는 핵심 판례 그거 하나 보세요. 이 조금 전에 제가 짚어드렸던 겁니다. 표시상의 효과 이사인데 그거 하나 읽고 넘어가세요. 제일 밑에 그림 나와 있죠. 그 민법의 규정 체계 해가지고 종류 효과 요건데 구체적으로 넘어갑니다. 70페이지 보시면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 유효하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서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한다. 이게 예외예요. 이항은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 선의 제3자 보호 조항이 있는 거죠. 요거 실제 사례를 한번 들면 이렇습니다. 민법 107조. 갑이 정려 의사 없이 요거 시험에 냈거든요. 정려한다 의사 표시하고 이전 등기 해줬다. 되시나요? 어른 이것을 병한테 매도했단 말이에요. 매도를 했고 이전 등기 받았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 기준으로 하면. 정려업사 없이 정려의사 표시하고 이전해 줬으니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비진이 문제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이해됩니까 지금? 요 문장에서 이게 비진이 사건이구나. 딱 감을 잡아야 된다. 이때 거꾸로 물을 수도 있어요. 병이 취득하는 건 언제냐? 그럼 이런 건 주관식이 돼요. 적어봐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병이 언제 취득하느냐? 병이 선의 때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을이 선이냐 악이냐 따져야 돼요. 보세요. 요거 따져야 됩니까? 이해되나요? 자, 봅니다. 을이 비진인 걸 몰랐다. 선이 무과실이다. 되나요? 그럼 이 아파트 누구 겁니까? 선악 불문하고 취득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을이 소유자일 때는 뒷사람 선악 안 따진다 그랬대. 악이라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악이면 취득 못한다 말 잘 낸단 말이에요. 역으로 선임에 취득한다 하면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말 논리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요게 중요하다니까. 그런데 알 수도 있잖아요. 알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형님이 내한테 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수 눈치 보고 내한테 준다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 알 수도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도 있었다. 되시나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면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누구 거입니까? 여전히 갑 소유예요. 이걸 찾아내야 된다고. 갑이니까 이 사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선의 때만 취득한다. 선의 병만 취득한다. 되시나요? 요때는 선악 불문하고 취득합니다. 이걸 이제 공통으로 하면요, 안 따지고 병이 취득하는 시점 언제냐 한 줄로 말해라. 선임이 취득한다. 됩니까? 이때도 선의 때 취득하고 이때 선의 때도 취득하니까 선임이면 이런 이론 안 가지고 취득하죠. 그렇게 말해도 돼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모든 걸 종합하면 선임이면 취득하잖아.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를 알아야 요거 묻는지 요거 묻는지 요거 묻는지 요거 묻는지 판단하면서 읽어가야 된다. 그래야 빨리 찾아낸단 말이에요. 되시나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무효라도. 유효일 때는 안 따진다는 거죠. 길이 크게 다르잖아. 유효일 때는 선의 악이 안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 보니까. 근데 무효일 때는 문제 따진다는 거지. 근데 이제 부동산 같으면 요 사례가 거의 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말고 사건이 많아요. 사건이 뭐가 많은가 하면 그 오른쪽 페이지 1번 보세요. 진이란 무엇인가? 71페이지 진이.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다.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둘째 줄에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 두 가지.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것 아니다. 보고 대부분 판례인데요. 이 사건입니다. 이게 총을 들이대면서
전재산 기부해라 했단 말이죠. 무섭잖아요 지금. 전재산 내놓으라 하니까 본심은 마음속으로는 정려의사 있나요 없나요? 없지. 안 죽인다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정려한다고 의사표시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일까요? 이게 진일까요? 이게 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 판결이 비진이가 아니다. 비진이가 아니다가 무슨 말이에요? 진이다. 요게 진이다.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게 진이다.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합니까? 객관적으로 합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학업심에서 대부분 가서 뒤집어진 거라고. 이게 여러분 심화학습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돼요. 강화바에 의한 정려 그 사건이. 그 다음 밑에 3번도 의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심화학습의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친구 갑을 위하여 을이 대출 약정서에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줬다. 그거에 대출 받는 명의를 빌려줬으니까 이 채무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을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름 빌려준 사람 부담해야 됩니다. 인감도장하고 이름은 죽을 때까지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책임 다 져야 돼요. 그게 비진이가 아니다 이 말이다. 진이다. 그 사건. 그런 거 조심해서. 사직서 이건 쉽습니다. 어려운 거 없고. 다음 페이지. 표의자가 알고 하는 거죠. 이 효과 이걸 보셔야 돼요. 효과 1번 원칙 뭐라 했습니까? 유효.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 이 말은 원칙이란 단어를 풀어서면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있거든요. 상대방이 모르고 무과실이다. 그러면 유효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2번의 예외. 상대방이 표의자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다. 예외 무효다. 예란 말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밑에 3분의 1번 상대적 무효 밑에 무효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되시죠? 법 종문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풀어서 놓은 것이. 이 비진이가 적용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민법 107조는 민법에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붕어는 바다에 있습니까? 저수지에 있습니까? 민물고기 아닙니까? 붕어를 저수지에서 잡아다 가지고 바다에 갖다 이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곧 죽습니다. 짜워서 못 견디거든요. 그럼 민법은 민물에 적용되는 것이지 민법은 바닷물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오른쪽에 그 2번에 2번 찾으세요. 오른쪽 페이지.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찾았습니까? 이 사건은 바다 사건이란 말이에요. 공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107조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대부분에서 판결이 그렇게 난 거라고. 전단정권이 딱 들어서자마자 공무원한테 사직서 제출해라 이렇게 전국에 아시겠어요? 지금 판결 찾아보니까 약 1만 명 정도 돼요. 9천 몇백 명 되는데 사직 당한 사람이 제출해가지고 사직 당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억울하잖아요. 내라고 해서 냈는데 진짜로 해고시키거든. 공무원 10,000명이면 식구 3명씩 딸리시면 몇 만입니까? 4만 명이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 제기했습니다. 복직시켜달라고. 왜? 저거가 지시해가지고 냈으니까 이거 비진이 아니냐. 비진이는 무효 아닙니까? 진이 아닌 걸 알고 서로 알고 했으니까. 그렇게 소송 제기했다 변호사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민법 적용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공법 행위라서 공법이 적용되는 거지 민법이 적용될 수 없는 거다. 한 명도 구제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법 가르쳐야 됩니까? 안 가르쳐도 됩니까? 법 알아야 되죠. 공무원조차도 당하는 판에 일반인들 안 당하겠습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나쁜 놈 나오면. 한 명도 구제 못 받았다는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의 공법 행위에는 비진이가 적용이 안 됩니다. 사실 제출하는 순간 수리되어 버리면 그걸로 끝이다. 비진이가 적용이 안 된다. 굉장히 시험 많이 냈습니다. 그거. 자, 그 정도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게 다예요. 근데 2항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다. 그게 다라고요. 자, 요 사건을 보세요. 부동산 사건이 여기 108조 사건인데 갑이 자기 땅에 집을 하나 한 채 지었어요. 아파트 한 채 샀다 생각해서 상관없어요. 근데 A한테 과거에 5천만 원 빌린 적이 있다. 되시나요? 돈 갚을 날짜가 벌써 몇 년 지났습니다.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해요. 그래도 안 주고 있습니다. 3월 1일 딱 되니까 자꾸 집 앞에 찾아오네. 갑의 채권자 A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 집에 사는 거 맞나 확인하러 온다니까. 주민등록번 하나 더 떼가지고 어찌 떼는지 몰라 떼와가지고 친구 우리 여기 갑이 답답해졌습니다. 친한 친구를 찾아가지고 3억에 판 것처럼 계약서 하나 적습니다. 진짜 팔았습니까? 가짜로 팔았습니까? 그걸 가장매매라 그래요. 가장행위. 통정허위 표시라는 것은 가장행위를 뜻해요. 가짜 거래란 말이에요. 가장행위. 이 행위라는 안에다가 매매 적어도 되고 저당권, 가장저당권, 가장전세권, 가장매매 해가지고 등기를 앞으로 이전 등기 해놨단 말이에요. 그 집에 계속 자기는 살면서 A 입장에서는요, 매매한 것은 등기부에 나타나는데 그것도 2월 28일자로 3월 1일 와보니까 아시겠어요? 딱 넘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에 이 사람이 계속 살고 있거든요. 동사무소 가서 임대차 있는가 없는가 보니까 임대차도 없어. 다 궁금하잖아요 지금.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5천만 원 내한테 안 갚으려고 집을 가짜로 판 것 같아요. 이 거래를 취소시켜 주세요. 아시겠어요? 취소시키고 소유권을 다시 갑에게 되돌려 놔 주세요.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고 그래요. 취소권이라 하면 되고요. 소송은 소송 붙이면 되고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A는 을 상대로 해야 돼요. 악의의 을 상대로 해야 돼요. 원고가 A고 피고가 악의의 을이란 말이에요. 을이 자기가 선이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진짜 샀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진짜 샀다는 걸 입증 못하면 채권자 해치는 거래거든요. 속임수잖아요. 사술로서 채권자를 해친다. 속임수로서 채권자를 해친다. 그런 행위를 사회행위라고 그래요. 사회행위 취소권이라 했대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성수하면은 취소시키고 이전해주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보세요. 그 다음 이 두 사람 사이에 가장매매는 뭐다?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 했잖아요. 무효라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됩니다. 이게 시험 나와서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말투가 어려운 거예요. 거꾸로 말한 거죠. 어쨌든 무효니까 갑과 을 간에는 가장매매가 무효니까 갑은 무효라는 이유로 을에게 돌려다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걸 뭐라고 해요? 무효일 때 돌려다오. 그렇죠. 부당이득. 까먹으면 안 돼요. 부당이득 돌려다오. 이렇게 되고요. 무효니까 소유권은 누구 겁니까? 갑 소유예요. 을 등기는 소유권 없는 등기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소유권 없는 등기를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가 정상으로 넘어갔으면 다 소유권 있는 등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소유권 없는 등기란 말이에요. 하나 더 있잖아요. 소유권 없는 등기가 또 하나 또 있잖아요. 등기는 넘어갔는데 소유권은 안 넘어갔다 이 말이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비정상적인 케이스를 시험에 다 내는데 정상적인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못 푼단 말이야. 하나 또 비정상적인 걸 다 시험에 낸다. 가짜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짜고 한 거란 말이에요. 짜고 한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갑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갑은 을에게 뭐 가지고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소유권 가지고 돌려달라.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죠. 이렇게 받든 돌려받기만 하면 돼. 둘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만 해서 하나 목적 달성하면 하나는 끝나는 거예요. 무기가 두 개인데 상대방을 제거만 하면 끝난다 이 말이죠. 이 상태에서는. 그럼 갑과 을에서 제3취득계를 만약에 제3취득자로 되면 이게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딱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갈로 치고 동그라미 하고 딱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을은 자기 겁니까? 갑 겁니까? 갑 거죠. 그거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 등기부 보니까 을 앞으로 돼 있거든. 그 동네 가니까 이거 판다고 내놨어요. 2억 5천에. 3억짜리니까 2억 5천에 내놓으면 누군지 덜렁 사고 싶잖아요. 가격이 사니까. 이런 두 사람이 이랬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알 수도 있어요. 이거 할 때 옆에 있어서 말지 뭐. 모르고 살 수도 있어. 모르고 샀다. 그러면 무효니까 내놔라. 이 사람 된다 안 된다. 이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달라 소리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보호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선의 제3자가 보호된다. 요 논리거든요. 요걸 꼭 공부하셔야 돼. 이게 매매가 가짜일 수도 있고 저당권 설정 딱 되는데 3억짜리 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압류 들어가봐야 남는 것도 없는 거라.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돈 빌려줬나 확인해 소송부터 보여야 돼. 아시겠어요? 화나면 그럴 수도 있고 전세권자인데 안 사는데 전세권 등기 딱 돼 있어요. 안 들어와도 전세권 설정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그거 하나 있어요. 6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 달부터 들어오기로 했는데 3월 달에 전세권 등기를 해놨다.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들어오는 거는 6월 달에 들어오기로 약속했는데 6월 달에 들어오기로 해서 2년간 살기로 전세 계약했는데 등기를 3개월 전에 3월 달에 등기를 또 해놨단 말이에요. 1번으로 아시겠어요?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 판례가 2018년도 판례예요. 작년 대법원 판례예요. 전세권 등기 먼저 해놔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면 순위가 뒤로 가잖아. 순위 먼저 잡으려고 먼저 해놓은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등기는 순수에 따른다 돼 있거든. 그것 때문에 2018년도 판례인데 2018년도 시험에 나왔다니까요. 그렇게 정말 하나 정도가 튀어나올 때 돼 있어요. 어쨌든 가짜 저당권, 가짜 매매, 가짜 전세권 모든 가짜는 여기 다 들어간다. 그걸 통칭 뭐라 한다고요? 통정. 그거는 무효다 이 말이에요. 무효. 근데 누구한테는 무효 주장 못한다. 선의 제3자는 보호해줘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고 다른 게 아까 뭐였어요? 선의 제3자 보호 못 받는 사람. 아까 103조하고 104조 앞시간에.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걔 둘은 절대적 무효거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무효란 말이에요. 요거는 요 사람한테는 무효가 안 돼. 아기한테만 무효로 주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상대적이다.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말해요. 요 맥락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뒤에 악인 건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다. 왜?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결판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악인데 뒤에도 악이다. 그럼 다 취득 못해요. 악이 계속 물려가면은. 근데 이미 한 번 선의가 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 또 빠진 게 있는데요. 뭐가 있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선의 제3자에 대항 못한다 요건데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물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답변해 줘야 돼. 갑은 부당이득 달라 해도 되고 소유권 돌려달라 해도 돼. 이걸 안 하고 있다면 왜 안 하고 있어요? 뒤에 호랑이가 버티고 있잖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소송 걸든지 하나 또 있어요. 네가 안 해? 내가 대신 해놓을게. 채무자 대신 내가 채권자가 너 대신 해놓을게. 이해됩니까? 그걸 뭐라는가 하면 채권자 대위권이라. 이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 요렇게 돌려달라 요렇게 돌려달라를 채무자의 채권자가 대신하는 거. 자기 재산 딱 가져다 놓으면 이제 압류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전 단계로 가져다 놓는 것,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위권 둘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도 보면 그 밑에 중간에 2번에 보세요. A 채권자 가장양도인 갑 나오죠. 가장양수인 을, 그 다음에 선의 제3자 병 다 나왔잖아요. 요 그림 그대로거든요. 허위 표시 요건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상대방과 통정한 것 가짜로. 다음 페이지. 효과 봅니다. 당사자 간에는 뭡니까?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다.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다. 돌려달라 하면 된다. 돌려달라는 걸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도 되고 소유권 반환 소유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번에 허위 표시는 반사적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별개입니다. 무효는 무효인데 별개단 말이에요. 강한 무효가 있고 약한 무효가 있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약한 무효에 해당해요. 반사적 무효는 굉장히 강한 무효고. 그러니까 불법은 인급여는 여기서는 적용이 안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3번 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나 더 해야 되죠. 채권자 대위의 대상도 된다 이렇게 해야죠. 채권자 대위 대상도 된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2번에 1번 상대적 무효 밑에 보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거까지 보면 되고요. 이거는 강행 규정이다. 특별 규정이다 해놨네요. 강행 규정입니다. 3번에 1번 여기서 제3자는 누구냐? 1번 그게 중요합니다. 당사자와 포괄성계인 이외의 사람이라 해야 돼요. 갑과 을이나 갑을의 상속인 이외의 사람이라 해야 되고 또 허위 표시 외형을 믿고 새로 이해관계 맺은 자라 해야 돼요. 갑을 관계가 끝나고 다시 거래 맺은 자라 해야 된다니까. 제3자 선의는 추정됩니다. 그래서 2번에 2번 제3자가 악이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 주장하는 자. 무효 주장하는 자. 즉 가장 양도인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찾았나요? 예, 그거. 방갈로 3번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과실까지 없어야 되는가? 과실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온다니까.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과실이 있어도 괜찮아. 악의만 아니면 돼. 그거 포인트입니다. 3번에 1번 있죠.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진 않는다. 그겁니다. 과실이 있어도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5번에 보세요. 5번에 1번 보면 가장 양수인을 소유자로 믿고 지금 예를 들면 을을 소유자로 믿고 매수한 사람 이 사람 제3자 맞습니다. 그죠? 통정 이후에 믿고 산 사람이니까 제3자 맞습니다. 허위 채권 믿고 가압류한 사람 이 사람도 맞습니다. 채권 있네 그렇게 하고 압류 들어갔다 이 사람 제3자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가장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이 가짜란 말이에요. 그걸 있는 것을 보고 가압류 들어간 채권자 이 사람도 제3자입니다. 저당권자도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도 제3자입니다. 가짜 전세권인데
거기에 저당 들어간 경우 있어요. 전세권 채권에 저당 설정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역시 오른쪽에 보면 소송 행위, 공법 행위는 적용이 안 됩니다. 계약하고 단독 행위는 적용되는데 이 동그라미 1번에 단독 행위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이건 통정하는 거잖아요. 계약에서는 통정이 가능한데 단독 행위에서 통정이 되는가? 단독 행위 종류가 두 가지 있다 했잖아요. 하나 뭐였습니까? 상대방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상대방 없는 거는 통정이 안 돼요. 상대방 있는 거는 통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단독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 틀린단 말이죠. 그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차고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